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두 번째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와 숙지 펼쳐두고 있나요? 교과서는요, 여러분들 63쪽입니다. 이 영상은요, 63쪽을 나갈 겁니다. 학습지는 41쪽을 펼쳐주세요. 학습지는 41쪽. 다 준비가 됐으면 한번 영상 화면을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림의 성장과 공론응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했던 게 있죠. 처음에 하던 게 학습목표 확인입니다. 학습목표 중에서 첫 번째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달성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사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화의 순서와 각 사화의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죠. 원인과 결과. Y와 리절트에서 파악했었습니다. 그 중에 사화는 뭐였죠, 여러분들? 살인들이 피해를 입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들이 무엇인지 첫 번째 알아봤고, 그리고 그들의 피해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 알아봤었다는 거예요. 살인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어디 출신이었다? 그 뿌리가 어디였다? 정몽주로 뿌리라는 옹건파 신진 사대부였다라는 거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들은 어디로 갔다? 지방으로 내려갔다. 낙향했다 했죠. 지방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어디 힘이 강해지길 바랬다? 지방 향촌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촌 자치를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왕의 도리를 다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지방의 중소지주였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림들은 어느 왕 시기에 다시 중앙 정계로 나아갔었나요, 여러분들? 이 정치 세력은요, 성종이었어요. 성종 시기에 다시 중앙 정치 체계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시기에 김종직을 대표로 하는 사림을 대거 등용했었다는 거. 어디로? 견제하기 위해서 어느 기구로 보냈어요? 언론기구인 3사로 보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3사에서 견제가 너무 빡센 나머지 훈구파가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사림들한테 복수할 기회를 줬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 한다? 사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화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화는 총 몇 차례 있었습니까? 4차례가 있었죠,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무오야! 화를 내야죠, 여러분들. 무오야! 그리고요, 갑자기, 그리고 미스터리한 기묘한 무슨 사화? 을사사화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가 있었다라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자, 무오갑자사는 어느 왕 때였나요, 이때가? 바로 흥청망청 돈 쓰고 놀던 연산군 시대였고, 기묘사는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중종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사는 언제다? 명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무오사화에 대한 이제 각각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일어났다? 어떤 역사? 역사적 편찬 과정 속에서 조의제문. 누가 쓴 거?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게 여러분들 무오사화다라가 그 리절트 결과 살인들이 대거 죽었다라는 거고, 갑자사는 왜 일어났다, 여러분들? 갑자기 일어나기도 했고, 또 누구를 갑자?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갑자. 그 어머니가 누구다? 폐비가 된 윤씨라는 거예요.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윤씨, 자기 연상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갔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사림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갔다라고 밀고 하는 바람에 그 결과 바로 사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지만 여기에 칼을 너무 크게 휘두른 나머지 누구까지? 훈구까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되고, 중종은 개혁을 추진해 누구를 등용해서? 거꾸로 해도 올바르게 해도 조광조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조광조의 개혁이 너무 어땠다? 조광조의 개혁이 급진적이었다.
살인을 위한 거고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거예요. 혈량과를 시행해서 살인 세력들을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향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위훈, 거짓된 공훈을 찾아서 삭제하는 개혁과 추진했다라는 거죠. 이걸 빌미로 해서 발생한 게 주초위양이라는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역시나 살인 세력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을사사는 왜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소윤과 대윤이라는 외척 간의 갈등이란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대윤파의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었다는 거죠. 윤원영, 윤인임 등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60년 이게 약 60년. 약 60년 동안 살인들은 끊임없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그리고 권력을 잡고 나서, 장악하고 나서 정치적 적이 사라지게 되면 항상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열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 무슨 정치냐면 붕당 정치라고 해요. 붕당 정치. 이 붕당 정치의 운영 특징은 바로 공론입니다. 공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PPT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이쪽으로. 학습지는 여러분들 41쪽입니다. 학습지 41쪽 펼쳐주세요. 자, 60년 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게 뭐다? 사화다. 사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았어요. 중앙정계에 끊임없이 나가서 저 훈구파들 선배님들을 혼내서 왕도 정치, 왕의 도리를 다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거와 하나는 요겁니다. 자, 먼저 요건 뭔가요, 여러분들? 동그라미에 원이 있죠? 서원입니다. 서원. 그리고 이건 뭐냐? 메드신의 향이 나죠. 바로 향약입니다. 향약. 살인 세력들은요, 서원과 향약을 통해 기반으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가면서 결국에는 권력을 잡아냈습니다. 먼저, 그러면 서원은 뭐냐? 서원은 뭐냐? 지방에 있는 사립 교육 기관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립 교육기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선현에 대해 제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현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은 앞선 사람, 앞에 똑똑한 사람. 어디에 현명한? 성리학에 현명한 성리학자. 과거 성리학자를 모시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서원입니다. 사림들은요, 지방에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옹건파 신진사대부는 조선이 건국 내려갔다. 지방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방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했던 그 기관이 뭐냐? 서원입니다. 서원이라는 기관에서 끊임없이 제자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끊임없이 성리학의 이상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한 겁니다. 제자들한테 저 훈구파 선배님들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저 훈구파 놈들 따끔하게 혼내줘야 됩니다. 저 훈구파 내고 우리 성리학의 이상적인 방식을 정치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생성이 되고 그 제자들은 과거제 시험이나 아니면 천거제를 통해서 혈량과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신무장이 되네요. 정신무장을 갖추고 계속 중앙정계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이 계속해서 중앙정계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향약이에요. 향약은 뭐냐? 향촌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약입니다. 지켜야 할 규약, 규칙입니다. 자, 여기에 담긴 그 이념은 뭐냐면 역시나 성리학의 이념입니다. 성리학의 이념. 성리학 이념에 따라서 부부 간에는 서로 신뢰를 해야 되고 부자 간에도 서로 친해야 되고 부모 간에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이념들, 규약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라는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향약을 만든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바로 그자들이 사립입니다. 사립.
살인들이 향약을 만든 거야. 향약을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살인은 향촌이 어디에 여러분들? 지방이죠. 지방에 대한 지배권 또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면 지배권 주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살인들이 중심이 되어 향약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만 조광조 이전에는 여러분들 조광조 이전에는 살인들이 개별적으로 한 거라면 조광조의 개혁은 뭐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향약을 만들어 전국적에 보급한다. 약간 그런 차이긴 해요. 아무튼 간에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향약을 만든 주체는 누구다? 살인이다. 왜 만들었다? 향촌 사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장악해서 끊임없이 중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에 있는 훈구파와 끊임없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습니까? 정리를 하면요. 살인 세력들은요. 사화를 겪은 살인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권력을 확대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따라서 선조 시기에 권력을 잡아버렸습니다. 자, 권력을 잡은 살인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기성살인과 신진살인 간의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나타나겠는가? 그 이유는 척신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발생한 겁니다. 척신정치.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이 관직자리 임명을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은 선조 시기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한 살인 세력들은요. 기성살인 세력과 신진살인 세력으로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성살인은 대체적으로 중종 시기에 진출한 살인들이고요. 신진살인은 선조 시기에 진출한 살인들이에요. 즉 여기는 올드고요. 여기는 영합니다. 영. YB예요. YB. 영보이. 오비, 올드하고 YB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입니다. 이들 간의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그 시작은 뭐냐? 척신. 왜 척이 신하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외가 왕비의 가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선배와 후배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살인 세력들은 서원에서 이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훈구파처럼 하지 말라. 훈구파처럼 외척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정치하지 말라. 그 부정부패다라고 맨날 가르쳐왔어요. 자, 그러나 기성살이 뭐라 하냐? 이제 와서는 선조 시기에 척신 정치를 오케이 허용하자라 말합니다. 그 논리는 뭐냐? 이유는 뭐냐? 외척이긴 해도 좀 인재가 많지 않냐? 똑똑한 애 얼마나 많은데 걔들 썩혀도 너무 아깝다라는 거. 인재를 척신이긴 해도 외척이긴 해도 인재는 끌어다 쓰자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신진살인, 즉 후배들이 아니죠. 후배들이 놀랍니다. 아니 선배님, 이게 말이 됩니까? No,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배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배님께서 외척 세력, 훈척, 훈구 세력들을 정치에서 몰아내자라고 말하지 그 선배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선배님이 척신 정치를 허용합니까?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그거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성살인과 신진살인의 갈등이 나타나다가 그 갈등이 완전히 뻥! 하고 터진 게 뭐냐? 요 관직의 임명 문제입니다. 요 관직이 어디냐?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이조전랑. 자, 이조전랑은 뭐냐? 여러분 학습지 왼쪽을 보도록 하세요. 학습지 왼쪽. 여기 나오죠. 이조전랑. 자, 이조전랑 보면 문무간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오품관 정랑과 정육품관 좌랑을 함께 부르는 명칭이다. 이들은 관품은 낮았으나 땡땡의 관리와 하급 관리를 심사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어느 관리일까요, 여러분들? 3사죠, 3사. 이 이조전랑은 뭐냐? 자, 이 이조전랑은 뭐냐? 우리가 저번에 의정부와 육조를 배웠었어요. 의정부와 육조. 이 육조 안에 뭐가 있었다? 이조도 있고
병조도 있고 형조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다 했어요. 그 2조 안에 정랑과 좌랑이라는 관직이 있는 거예요. 관직. 2조에 정랑과 좌랑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 통치 뭐라 부르는가? 전랑이다. 전랑. 2조에 있는 전랑에서 2조 전랑이라 부르는 거예요. 2조 전랑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랑이 왜 문제가 되는 자리냐면요. 3사의 관리를 추천하고 또한 전랑의 후임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 3사다리. 3사가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들? 언론기구라 했어요. 기구라 했어요. 여기를 자기가 임명할 수 있대요. 자기가 추천해서 넣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정치 성향이 맞는, 자기 정치 세력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막강한 자리란 거예요. 그래서 2조 전랑 자리는 관품은 낮으나 아주 막강한 힘이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누구를 임명할까? 갈등을 벌인 누구를 임명할까? 간의 기성살인과 신진살인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기성살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 2조 전랑이라는 관직에 누굴 임명하냐? 외척인 신춘겸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하면 신진살은 뭐라 말해야 돼? 그러면 아이 선배님 외척 안 된다면서요 하면서 외척이 아닌 김효원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결국 커지다가 외척 세력을 임명하자라는 서인과 이 외척 세력을 임명하지 말자는 동인으로 완전히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63쪽 아래 있습니다. 63쪽 아래 생각을 키우자의 자료 1번입니다. 자 보면 제목 2조 전랑직을 둘러싼 갈등. 김효원이 과거에 장원 합격하여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의겸 노세 심춘겸이 장원급제를 하여 2조 전랑으로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동인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하였다. 효원의 집은 동쪽 권청동에 있고 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다 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어느 자리? 바로 이 전랑이라는 자리. 어디야? 전랑이라는 자리죠. 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외척 세력인 신춘겸이냐 외척이 아닌 김효원이냐 두고 기성살인과 신진살인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진살인 갈등이 있었고 기성살인은 외척 세력 임명하자라는 서인과 신진살인은 안 된다라는 동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형성 배경 뭐예요? 척신정치 잔재, 청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을 하고 그게 어디로 확산되었다? 어느 자리? 2조 전랑 임명 문제로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이 2조 전랑 자리에 척신을 임명하자라는 서인과 그 다음에 척신은 안 된다라는 동인으로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동인과 서인의 내용을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처럼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안. 동인과 서인 간의 분열은 이도전랑직의 인명 문제와 그 다음에 척신 정치의 청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인이든 서인이든 간에 이들은 결국 뿌리는 어디였다? 여러분들 정치 세력이 사림이었다는 거. 그 사림 세력들이 추구하는 정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공론이에요. 공론. 공론은 뭐냐?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진 논의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론은 뭐냐?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 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복 착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면 우리 학교 안에는 크게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파, 하나는 교사파입니다. 자, 학생파에서도 이 교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학생파의 교장이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학생회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2반에도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물어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학생회안에서는 교복 입어야지. 1반에서는 입지 말자. 귀찮아. 3반에서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입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모읍니다. 모아서 하나의 공통된 공론을 만들어요. 하나의 공통된 합의된 의견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그 공론 합의된 의견이 교복은 입지 말자라는 공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교무실에서 물어보고 B라는 교무실에서 물어보고 C라는 교무실 물어봐요. 이 안에서도 교복 입어야지. 학생이라면 입어야지. 이쪽은 우리 이제 그만 입게 하자.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이거를 하나의 합의된 의견을 하나의 합의된 공론을 만듭니다. 이 공론은 뭐냐? 여기서는 교복은 입어야 된다라는 공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공론과 이 공론, 학생파의 공론과 교사파의 공론 간의 논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논의하면서 결정된 것을 교장은 따라야 된다. 그게 공론 정치입니다. 그러면 공론 정치를 왜 강조했냐면 사림들은요. 왜 강조했냐면 그 전에 훈구파의 정치 방식은 이 아니라 모두 다수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소수만 모여서 의사결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훈구파들은 모두가 아니라 일부 소수가 논의하는 정치 방식이었기 때문에 살인파는 그거는 성리학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리학은 우리 사림들이 함께 모여서 선비들이 모여서 함께 공론을 만들어서 공론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게 진정한 이상적인 정치다. 그게 바로 왕도 정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림은 공론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동인과 서인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인과 서인은 어디서 그러면 의견을 모으냐면요. 아까 학생파는 학생회 1반, 2반, 3반 등 곳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림 세력들 어디서 모았는가? 먼저 중앙에서는 3사라는 언론기구에서 이 의견을 취합하고요. 지방에서는 이게 뭐죠? 서원이에요. 서원이란 곳에서 앉아있는 이들을 뭐라 부르는가? 우리는 이들을 산림. 서원에 앉아있는 산림 세력들이 서원에서 활동하면서 공론을 만들어갑니다. 해서 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공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3사에서 공론을 만들고 이 서원에서 있는 산림 세력들이 함께 공론을 형성해 갑니다. 자, 그렇다면 3사의 공론을 만든대요. 3사의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매우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들. 그 정당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공론을 만드는 곳이 어디였다? 3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 3사의 관리를 누가 청구했었다? 이조전랑이 청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조전랑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림들의 또는 붕당들의 공론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도전랑직의 인명 문제는 매우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처럼 사림은요 공론을 매우 중시했어요. 왕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경계했어요. 누가 사림들은
왕 혼자서 독단을 결정한 것은 경계했습니다. 왕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또는 소수가 의사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살인들이 우리 선비들이 모두 함께 이야기해서 공론을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했고 그게 바로 성리학의 이상적인 통치라고 본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교과서 63쪽 있습니다. 63쪽 자료 2번입니다. 공론에 따른 정치 운영 해가지고 읽어보면 홍문관 부제학, 정광적 등이 공론은 국가의 움직이는 힘입니다. 국가의 움직이는 힘입니다. 공론이 행해지지 않으면 공론을 안 하면 시비가 발전하 망하는 것이나 따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뭔 말이에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론은 중요하다는 거, important하다는 거, 공론 매우 중요하다는 거. 공론을 안 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지금 남은 당인에게 죄를 더하는 일로 여러 날 논의하고 있는데 누가 살인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들 논의하고 있는데 성상은 왕이다 왕 킹. 우리 킹께서는 들으시면 더욱 멀어져. 듣지 않는다. 안 들려 이러면 안 들려. 너희 공론 듣지 않아 안 들려. 한 번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더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하, 우리 살인들의 공론 좀 들으십시오. 혼자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야. 혼자서 결정하는 거는 뭐냐? 공론을 듣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나라를 망하는 길이다는. 그만큼 누가? 살인들은 어떤 방식을? 공론에 의한 정치가 어떠하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공론을 누가 주도한다? 살인이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학습지도 보면 운영 방식은 뭐다? 운영 방식은 공론을 형성하여 국정 주도권을 장악해갔습니다. 공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공론을 어디서 형성하는가? 중앙에서는 3, 4의 관리들, 지방에서는 서원에 앉아있는 산림 세력들, 산림들의 서원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했는가? 바로 이게 바로 이 공론이 뭐다? 왕도 정치의 실현이다. 왕도 정치. 왕의 도리를 다하는 거야. 왕이 도리를 다하는 것은요. 왕 혼자서 독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살인들과 함께 공론을 논의하고 이야기해 보는 게 뭐다? 그게 왕의 도리를 다하는 정치다라는 거야. 왕도 정치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봤나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연은 저번에 말했다시피 경연은 토론입니다. 토론에서 가가 중종에게 힌트 난 시기 나오네. 시기 중종시기구나. 중종에게 아뢰기를 재행이 있으면 제주 능력이 있으면 임용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대궐에 뜰에 모아놓고 친히 대책하게 하니 대책 말 방법 구술 하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청거하여 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중종의 아뢰기를 한다면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은 뭐를? 인물을 임용할 때 사람을 선발에 임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발 임명하는 걸 말합니다. 즉 인재 등용 제도죠, 여러분들. 인재 등용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선거를 해서 대책을 물어본대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현령과의 뜻을 그대로 우리는 끌어다 쓰겠다는 거예요. 현령과를 뭐한다? 시행한다는 거죠. 중종 시기에 현령과를 시행한 인물이 누구다, 여러분들? 중종이죠. 인물을 포함해 사료 말한 개혁제도. 그래서 인물은 누구다? 조고 개혁제도 뭐다? 이게 현량과다라는 거죠. 현량과의 키워드는 뭐냐? 현명하고 양심 있는 자를 어떻게? 선거하는 또는 추천하는 제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나 가인물의 개혁, 이러한 현량과 외에도 어떤 개혁들? 향약을 전국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위훈 삭제를 한다는 거죠. 즉 훈구파를 과도하게 견제하는 이런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뭐다? 그게 기묘사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료가 말하는 개혁제도는 인물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조광조가 시행한 일량과이다. 발생한 사건은 기묘사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보면 됩니다. 영상을 봤으면 또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고 고민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1타 강사가 와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고 스스로 이해해보는,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없으면 머리에 결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영상을 다 보고 나서는 다시 한 번 더 책을 읽어보고 다시 한 번 학습 읽어보고요. 그래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만 찾아서 영상을 찾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것 같죠?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한 판 정리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 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은 이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사림이었어요. 사림. 이 사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림은 어떤 걸 배웠는가? 첫 번째, 사림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림들이 피해당한 사화에 대한 내용. 몇 차례? 4차례. 사화에 4차례. 그리고 이 사화가 이제는 붕당 정치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고,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공론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봤었습니다. 자, 먼저 사림 무엇이었는가? 사림 뭐였어요, 여러분들? 사림은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고, 지방인 중소지주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기 때문에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왕의 도리를 다하는 정치를 왕의 공도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언제? 성종 시기에 많이 등용되었었다는 거죠. 왜? 뭘? 후를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은 많이 등용되었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김종직이라는 사람이고, 어디로? 삼사로 등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3사에서 견제 너무 빡세가지고 훈구파가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결국에는 반격, 카운터를 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이다? 사화라는 거죠. 사화는 총 4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여러분들? 말을 해보세요. 무호사화. 그리고 여러분들 갑자사화. 그리고요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가 있어요. 을사사화. 무호갑자사화는 어느 왕 때? 연산군 때. 기묘사화는 중종, 을사사화는 명종이죠, 여러분들. 무호사화는 왜 발생했었다, 여러분들? 조의제문 누가 쓴 거?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어디다가 사초에 넣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었다라는 거고요. 키워드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사는 왜 발생했다? 자기 어머니 태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를 누가?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고자질하면서 발생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중종반정이 생기고, 중종반정. 자, 기묘사는 누가? 조광조죠, 조광조. 조광조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 현명하고 양심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향촌규약, 향약을 전국 실시하고, 그 다음에 위훈 삭제라는 내용이란 거죠. 이거로 인해서 살인들이 대거 제거되었다는 거죠. 을사사는 왜 일어났다, 여러분들? 소윤과 대윤 간의 외척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대윤 지지하던 살인들이 대거 그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60년 동안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어떤 것? 지방 사립교육기관인 서원과 그 다음에 향약을 통해서 언제? 선조 시기에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적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Why? 왜? 첫 번째가 뭐다? 척신정치, 청산 문제와 두 번째 무엇이다? 어느 자리?
2조 전랑 자리에 임명 문제를 두고 이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지만 이들은 결국 뭐다? 살인들이란 거야. 살인들 추구하는 뭐다? 공론 정치다는 거야. Why? 왜? 어떤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리학의 이상적인 통치, 그게 뭐다? 왕의 도리를 다하는 왕도 정치다.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how 어떻게 한다? how 그 방법은 삼사나 또는 서원에서 활약하는 살린 세력들이 무엇을 만든다? 공론을 형성해서 정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었지만 붕당 정치 흐를수록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서인, 노론 소론 북인 등 흘러가면서 예속 논쟁, 황국 정치를 흘러가면서 이 공론 정치 어떻게 된다? 이 공론 정치 어떻게? 변질이 된다라는 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위한 공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이 뭐다? 누구를 위한 거?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한 공론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론 정치에 의한 폐해가 너무 커지니까 결국에는 영조는 어떻게 했다? 이 공론 정치를 줄이고자 했다. 영향력을 줄이고자 했다는. 그래서 영향력을 줄이기 전에 뭐다? 이 서원을 일부 없애고 3사에 있는 2조 전랑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고 또한 산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